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을 마무리하면서 JTBC의 손석기 전 대표가 대담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담 내용 방송이 됐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방송 내용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밀 몽땅 드러났다. 몽땅 드러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 변명, 내 탓 이런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밀이 몽땅 드러나고 탄로가 났다. 저는 대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지금부터 저의 개인 견해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검수완박으로 지금 국회가 난리 부르습니다. 난리라기보다는 무법천지 지금 국회가 됐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준 170, 80석을 가지고 그들이 무법천지, 김정은 정권보다도 더 심한 그런 합법을 가장한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는 행동을 보면서 왜 검수완박에 이렇게 올인하고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 1, 2편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들은 정권을 탈환하기 전부터, 즉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은 부정부패, 정권을 이용한 부정부패를 모의했다. 이미 모의하고 정권을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가 언젠가는 드러날지 모른다는 그러한 예측도 이미 하면서 이들은 정권을 잡았다. 그 예측을 한 것으로 첫 번째 드러난 것이 공수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것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포장지를 씌워서 검찰 조사를 제외하고 검찰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공수처를 만드는데 공수처장이 무능해서 공수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검수완박,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부정부패를 모의를 하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르는 건 너무 당연하죠. 이것이 터지지 않게, 즉 뽀롱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는 검수완박으로 국민들이 갖은 피난과 포탄을 퍼붓는다 해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검수완박을 할 수밖에 없다. 즉 국민들이 실어준 힘을 가지고 국민들을 배신하면서까지 이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그걸 위해서 조국을 내세웠다가 실패했고, 추미애를 내세웠다 실패했고,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를 내세웠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들은 막바지에 몰려 있습니다. 고양이도 코너에 몰리면,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지키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맞구나, 내 생각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대담하는 거 보셨나요?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정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질문에, 손석기 전 대표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초등학생이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서 변명으로 하는 그러한 수준, 초등학생 수준도 아니죠. 유치원생이 엄마한테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따져 물으니 뻔히 탄론할 거 알면서도 거짓말,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아이기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죠. 어른 대비 능력이 딸리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죠. 변명할 수밖에 없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손석기 씨가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멈칫멈칫하게, 그럴 정도로 정말 유아다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그것도 정부의 예산을, 1년 예산이 700조, 3,500조, 거의 4,000조에 되는 예산을 이 사람이 주물렀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돈을 마음대로 주물르고 법을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170, 80명 만들어준 국민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이만큼 선거와 투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절절하게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성, 말로 꼬시는, 국민들에게 말로 꼬시고 국민들의 세금을 풀어서 20만 원, 30만 원씩 풀어주면서 그 받은 것이 미안해서 표를 찍어준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을 김정은 정부와 정권만도 못한 그런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여의도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답하는 그 대담 프로는 유치해서 제가 일일이 이것을 평가할 가치조차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 한마디 하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본인 스스로가 누가 옆에서 조금만 툭 쳐도 그냥 고슴도치같이 삐죽삐죽 솟는 그런 사람,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꼬집으면 못 참죠. 못 참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구중궁궐에 가둬버렸습니다. 기자 앞에도 안 나타나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자회견을 합니까? 그 기자들이 송곳 질문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리고 왜 올해 기자회견을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왜 안 했죠? 그 촬영장에 나와 있는 청와대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핑계댑니다. 그러니까 손석희 씨가 하도 안 돼서 미디어하고의 소통은 코로나하고는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동문서답하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 실제로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요. 동문서답의 귀신, 동문서답의 천재, 이 좌파들은 동문서답 딴청하는 거 언어 유희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입니다. 그것만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지금도 앞으로 정권을 뺏겼지만 이들은 또 어떤 행위를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들은 지금 정권을 교체했다 해서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이들은 먹고 나면 그 연구만 합니다. 남의 말을 어떻게 디스할까, 남의 말을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
악질적 프레임을 만들까? 기분 좋은 표정 보일 땐 이쁘군요.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그 특권을 누렸다는, 지금 이렇게 남북 관계를 갭차반을 만들어 놓고 그 특권을 누리면서 그 만났던 그 장면 환상에 젖을 때는 표정이 좀 밝아지긴 하더군요. 이렇게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5년 동안 머리에 이고 있었다는 게 자존심 상합니다. 그때 노무현 묘소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면 안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정권 교체를 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편하게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참여합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정치에 훈수를 둬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떠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니 되니까 열심히 했다, 고생했다. 뭐 능력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해봤자 결과물이 없으니까 열심히 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죠.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 하느라고 고생했죠. 그리고 또 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대요. 그리고 선도국가로 나가는데 뭐 일조했다. 뻔뻔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무능하면서 거기에 뻔뻔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숨이 다 찹니다. 감사합니다.